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1편에서는 사인의 공법행위. 자, 우리는 국가라는 행정 주체가 있고 사인이 있겠죠. 일반 국민들. 국가가 행정 작용을 하죠. 공법상의 어떤 행위를 할 거야. 그거는 이제 행정 작용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이거는 이제 2편에서 행정 입법을 하기도 하고, 행정행위, 그냥 권력적 사실행위, 공법상 계약, 뭐 이런 계획, 이런 행위를 하죠. 국가가 하는 공법행위. 자, 요거는 이제 2편에서 배우는 거야, 우리가. 국가의 공법행위는. 근데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는 뭐죠? 국가한테 뭘 신청하고, 뭘 신고하고, 그 다음에 투표하고, 사직서 제출하고, 공무원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겠죠. 국가가 하는 공법행위는 이제 나중에 2편에서 배우는 거고,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 투표, 신청, 신고, 뭐 이런 걸 이제 여기서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인의 공법행위는 이제 애들은 저런 게 있고, 자, 사인의 공법행위. 민법에서는 내가 이 물건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사겠다. 사인의 사법상의 행위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래, 그 가격에 나는 팔겠다. 이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지면 계약이란 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놈이 나를 속인 거야. 기망을 한 거야. 뭐 고려청자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2천에서 사는 그냥 도자기야. 그걸 모르고 2천만 원에 샀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놈이 나를 속인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 나는, 자, 내가 사겠다는 이 의사표시는 속임을 당해서 사겠다는 말을 한 거잖아요. 자, 이런 의사표시는 하자가 있는 거야. 기망을 당한 거죠. 기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겠다는 말을 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민법에서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망을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 그러면 2천만 원 돌려받고 도자기 던져주면 돼. 이렇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인의 사법상의 행위. 자, 그러면 공법 행위에도 이런 게 그대로 적용이 될까 이 말이에요. 자, 사인의 이런 사법상의 민법에서는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의사무능력자란 말은 6살 요런 애들,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모르는 애들, 정신이 좀 박약해가지고, 자, 이런 행위는 무효라고 봅니다. 민법에서는. 이게 다 조문에 있어요. 민법에, 총칙에. 그 다음에 방금과 같이 기망을 당했다든지 협박을 당했다든지 강박이라 그러는데, 이런 걸 이유로 어떤 뭘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 행위무능력자라 그러는데 얘들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그 다음에 대리도 할 수 있죠. 민법에. 내가 집을 직접 가지 않고 대리인 선임해서 걔한테 집 좀 사오라 그러면 되잖아. 자, 이런 것들이 민법에는 민법 총칙이라 그래서 민법 조문 앞부분에 가면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인의 공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법이란 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공법상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문이 전혀 없어요. 이거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6살 된 애가 허가를 신청했다. 이 신청이 과연 유효할 거냐. 누군가한테 강박을 당해서 내가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자, 이 사직서 제출이 수리가 됐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강박을 당한 거야. 내가 사직서 제출한 건 내 의사가 아니라 협박을 당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거니까 이거 취소하겠다. 없던 걸로 해달라. 이런 게 가능하겠냐는 거지. 민법에는 다 가능한데 조문에 의해서. 자, 그래서 사인의 사법상의 이런 규정들이 과연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될까 이 말이야. 자, 결론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성질상 반하지만 않는다면 그냥 유추해서 적용해주자. 민법, 우리 공법행위에도. 이게 결론입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적용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6살 된 애가 신청을 했으면 이 신청은 의사무능력자니까 무효다. 무효라고 보자.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민법에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 비진의 의사표시. 이거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는 민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이거.
진위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겠다는 말을 했다. 내 집을 네 줄게. 공짜로 줄게. 정려죠. 이런 걸 하면 원칙적으로는 유효합니다. 줘야 돼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그 상대방이 진짜 내가 주려는 의사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무효로 해줍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해줍니다. 이게 민법이에요. 자, 그러면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똑같이 비진의 의사표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 비진의로 진짜 사표 쓸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한번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사표서 던진 거야. 원래 진의는 사직서를 제출할 의사는 아니죠. 내 마음이 이런 거다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제출한 거야. 근데 수리가 되어버렸어요. 비진의 의사표시죠.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르면 유효해요. 사표 수리된 겁니다. 근데 단 내 뜻이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라 해주잖아요. 자, 민법은 요런데 과연 사인의 공법행위도 그럴까 이 말이에요. 자, 사인의 공법행위는 획일적으로 정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이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요게 판례야. 요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민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다. 요걸 암기해 두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그거 하고 그 다음에는 자,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에 따라 허가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6살 된 애가 신청한 거야. 어떤 나이트클럽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나봐. 근데도 허가를 해줬어요. 자, 이 6살 된 애의 신청 행위는 뭐죠? 아까 의사무능력자는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신청도 안 했는데 허가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허가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또는 협박을 당해서 허가를 신청했어요. 허가가 나왔어요. 자, 협박을 당했으면 이 허가는 이 신청은 취소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 허가 신청인데 허가가 나왔으면 이 허가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자, 결론. 이 신청의 첫째는 이 사인의 공법행위가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는 이 신청이 없더라도 알아서 해주는 거. 통행금지 해제 이런 거. 통행금지 해제는 누군가가 신청을 받아서 해제해 주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알아서 그냥 신청 해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6살 된 애가 통행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신청을 했나 봐. 이 신청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런 게 동기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시장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애로사항을 한번 전화 한 통 한 거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신청이 혹시나 무효였더라도 이 허가는 그냥 알아서 판단하는 거니까 그대로 유효하다. 근데 단순한 동기가 아니라 전제 요건이 되는 경우는 허가 같은 경우는 우리 운전면허 이런 거는 신청이 있어야 반드시 면허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저 신청이 무효면 6살 된 애가 허가를 신청했으면 허가가 나왔으면 이것도 무효라고 봐야죠. 근데 약간 착오, 기망, 협박 뭐 이런 걸로 당해서 허가를 신청했다. 일단은 유효하죠.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한 거야. 자, 따라서 취소 사유인 경우는 일단은 유효하다. 요게 결론이에요. 시험은 요게 많이 나오죠.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도 사인의 공법행위가 무효면 이에 따른 행정행위도 무효다 이렇게 많이 낸다고. 그러면 X지. 동기에 불과하다 요 말이 나오면 단순한이란 말이 없어도 돼요. 동기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거 없어도 되는 행위야. 따라서 이거는 무효라도 여기에는 유효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전제 요건일 때는 여기에 하자가 있으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무효면 무효고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경우는 일단은 유효하다. 이렇게 결론을 알고 계시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신청 저런 거는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허가 신청 이런 거는 허가 배울 때. 근데 신고는 그냥 내가 이렇게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AI 조류 독감으로 지금 각 오리 농장이나 닭
이런 닭들이 이상한 정세를 보이는 거야. 그러면 가축 전염병 예방법상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축산 농가들은. 자,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신고는 뭐죠? 사인이 관청에 가서 우리 집 닭이 이상하다라고 알리는 거야. 이게 신고야. 자, 이 신고는 행정청이 뭔가 액션이 따로 필요 없어. 그냥 신고하라고 하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걸로 신고한 게 끝나는 거야. 자, 이런 게 이제 신고인데, 근데 우리는 아직 신고가 두 가지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그냥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거, 수리라는 게 필요 없는 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고, 행정청에서 수리를 해야만 뭔가 효과가 나오는 신고,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얘가 법에서 신고하라 그래서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거, 여기는 신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라는 걸 해줘야만 이제 비로소 어떤 효과가 나오는 거야. 특히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건축법상 원래 갑이 건축주였는데 이게 을에게 넘겼어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건축주가 변경됐다고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가에서, 구청 건축가에서 수리를 해줘야 갑이 건축주에서 을이 건축주인 걸로 변경이 됩니다. 신고만 해놨잖아요. 아직 수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여전히 건축주는 누구야? 아직은 갑인 거야. 이거는 수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갑이 주유소를 하다가 을에게 팔아 넘겼어요. 얘가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 저것끼리 팔았다고 해서 을이 허가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뭐 해야 돼요? 구청에다가 내가 이 주유소를 샀습니다 라고 지위를 승계합니다 라고 신고를 해줘야 돼. 그러면 신고서만 작성해서 제출만 하면 을이 이제 허가자가 되느냐, 수허가자가 되느냐? 아니다 이 말이야. 뭐가 있어야 돼? 수리를 해줘야 이제 을이 이 허가를 넘겨받은 사람이 되는 거야. 허가를 받은 사람이 된단 말이야. 수리를 하지 않는 한 여전히 갑이 허가자인 거야. 수허가자. 따라서 얘는 그냥 영업만 넘겨받은 사람이지 아직 법적으로는 수허가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영업하면 무허가 영업이 되는 거죠. 아직. 그렇죠? 얘가 아직 수허가자잖아요. 그렇죠? 넘겼으면 이걸 해서 수리를 받아야 된다.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지위승계 신고 이런 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근데 우리 건축법상 건축신고는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그런 건물은 신고서만 구청에다가 제출만 하면 건물 지으면 돼. 수리를 안 받아, 수리가 없어도 돼요. 그러면 신고한 건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건축신고 이런 게 있다. 건축신고. 자, 따라서 건축신고, 내가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신고가 행정관청에서, 자, 이 신고도 하려면 법에서 요건이 다 있어요. 어떤 요건을 갖춰서 적법하게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근데 요건을 못 갖췄다고 판단하고 행정관청에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신고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수리를 거부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근데 나는 분명히 이 요건을 다 갖췄는데 이 공무원이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만 하면 되니까 적법하게 신고했죠. 수리는 안 해줬지만, 하지만 적법하게 신고를 했으면 이 사람은 신고한 사람이에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수리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와서 건물 지어버리면 돼요. 근데 공무원은 거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놈 봐라, 내가 분명히 건축신고 안 된다고 내가 거부했는데도 건물을 지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공무원은 건축법에 보면 신고도 안 하고 건물 지으면 무신고 건물이기 때문에 뭐 철거 명령 이런 걸 때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구청은 어떻게 할까요? 철거하라. 너 신고도 안 하고 건물 지었으니까 철거 명령 이런 걸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신고했다. 이러세요. 근데 왜 무신고 건물이라 그러는 거냐? 위법하다. 취소소송 제기하면 이길 수가 있다. 근데 갑이 혹시나 건물 지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되지만
미리 수리 거부하니까 건물 짓기 전에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한 거야. 아니, 건물 짓기 전에. 그러면 법원은 뭐라 그럴까요? 너 적법하게 신고했지? 요건 다 갖췄어요? 신고했으면 건물 지으면 돼요, 그냥. 근데 수리 거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수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걸 뭐하러 취소해달라 그러냐? 이건 취소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걸. 그냥 건물 지어 가서. 따라서 이 수리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다툴 필요가 없는 거야. 따라서 무슨 판결? 판결할 필요도 없는 걸 각하 판결한다. 각하 판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이 말은 수리가 전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따라서 수리든 수리 거부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적법하게만 신고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수리 거부는 처분성 부정. 그런데 그죠? 최근에 나온 판례가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아요. 근데 수리 거부했을 때 이렇게 소를 제기해 오면 법원은 어떻게 했냐면, 예전 같으면 각하였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판단한다? 엄격하게 따지면 이건 처분이 아니죠.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공무원은 이걸 적법한 신고라고 안 봐주기 때문에 틀림없이 철거 명령이나 뭐 이행강제금 이런 걸 때릴 거란 말이에요. 그걸 때리면 그때 다투면 돼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왕 이걸 미리 소송을 제기해 왔다면 당연히 이 철거 명령 이런 걸 때릴 걸 예견할 수 있죠. 공무원은 지금 적법하게 안 보니까. 따라서 미리 이거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해 주는 게 좋겠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거야. 그래서 엄격하게는 수리 거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수리든 수리 거부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만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각하하는 것보다는 미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 처분성을 긍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수리 거부는 적법한 신고인데 수리 거부했으니까 위법하다,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을 해줘 버리면 깔끔하잖아요. 빨리 해결이 되죠. 그러면 얘는 집에 와서 건물 지으면 안전하게 지을 수가 있잖아요. 이걸 각하하고 또 건물 지으면 얘들이 다시 철거 명령 때려버리면 또 소송 또 제기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엄격하게는 이게 처분이 아니라고 봐야 되지만 미리 조기에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게 좋으니까 처분성을 긍정해 준 판례가 나왔다더라 이거죠. 건축신고, 개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지만 수리 거부에 대하여 처분성을 긍정한 판례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원래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수리 거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지, 없다. 근데 최근에 건축신고와 관련해서는 또 처분성을 긍정해준 판례도 나왔다더라. 여기에 수리나 수리 거부는 당연히 이걸 수리를 안 해주면 얘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참 영업을 못해요. 신고해야 되기, 수리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다퉈야죠.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의미는 수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신고만 나는 하면 돼. 그 대신 적법하게 해야 돼요. 여기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따라서 안 해주면 다퉈야죠. 취소받아야죠. 여기는 수리 거부하더라도 수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적법하게만 신고했으면 굳이 이걸 취소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판례가 나왔다더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조심할 거 하나만 더 하면, 답이 건축법상 부적법한 신고를 한 거예요. 적법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행정관청에서 네, 수리됐습니다라는 말을 해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적법하게 신고한 줄 알고 건물을 지었어요. 자, 이 건물은 적법한 건물일까? 위법한 건물일까? 어때? 아까 했지? 수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내 할 도리를 해야 돼. 할 도리를 했나요? 적법한 신고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적법하지 않은 신고를 한 거야, 얘는.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이 건물은 위법한 건물이 되는 거야. 부적법한 신고였기 때문에. 자, 여기는 어떨까요? 부적법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수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영업을 해도 되나요? 영업을 하면 무신고 영업이야, 신고한 영업이야? 여기는 뭐야? 수리가 있어야 되죠. 수리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수리는 적법한 수리야, 위법한 수리야? 부적법한 신고인데도 잘못 판단하고 수리를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위법한 수리 행위다 이 말이야. 위법한 수리. 하지만 위법하지만 뭐야? 수리는 하허면 턱인데 확공 통수의 수리, 수. 행정행위야. 따라서 이 행정행위는 위법하지만 뭐야? 두 가지로 나뉘죠. 무효냐? 취소냐로 나뉘지잖아. 무효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랬어. 따라서 이런 건 취소 사유에 불과한 거야. 따라서 취소 사유에 불과하니까 일단은 수리는 뭐야?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거지. 따라서 부적법한 신고지만 수리가 일단 됐다면 이 수리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거야. 따라서 영업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행정청에서 수리는 위법했으니까 취소하겠다 이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지.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행정행위론까지 들어가는 거야. 자, 요게 사인의 공법행위예요. 자, 사인의 공법행위는 한 문제 무조건 나와. 근데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이뤄내기보다는 혹 요거 하나 알아놓고 그 다음에 단순한 동기인 경우는 아무 문제 없다. 그 다음에 신고를 공부해 둬야 되는 거야. 신고가 거의 한 90%. 어쩌다가 요거 두 가지 중에 하나 묻는다. 그 다음에는 뭐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사인의 공법행위, 사법행위에는 부관 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인의 공법행위는 일률적으로 조건 달고 이러면 안 될까요? 신청하면서 뭐 쥐가 멋대로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관을 붙일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다. 자, 그러면 37번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1페이지 사인이 당의 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 행정청은 사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적인 처리 의무는 없다. 자, 이 말은 신청권도 없는데 신청해봐야 행정청은 뭐 조치 취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런 애들은 별로 찾기가 어려워요. 그냥 뭐 그런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데서 답을 찾아야 돼. 2번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 동기에 불과한 경우는 동기네요. 그 사인 행위의 흠은 행정행위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동기에 불과하니까 이거는 없든 있든 아무 신경 안 써도 돼요. 따라서 이게 흠이 있든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행정행위는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네요. 근데 사인의 공법행위가 동기에 불과한 때가 아니라 전제 요건인 때에는 그때는 사인의 행위의 흠은 행정행위 효력에 영향을 주겠죠. 무효면 무효고 취소 사유면 일단 유효. 이렇게. 3번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의 공법행위란 말이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겠죠. 따라서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이 인정된다. 이 공정력, 확정력 다른 말로 뭐야? 불가쟁력, 불가변력. 이건 어디서 배우는 거야? 행정행위만의 특유한 효력이에요.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권력적으로 허가 내주고 영업정지 때리고 이런 공익을 위해서 우리는 행정행위한테 공정력도 주고 불가쟁력, 불가변력, 강제력 이런 걸 준단 말이야. 근데 사인의 공법행위에 이런 강제력을 줄 수가 없죠. 이건 행정행위의 효력이잖아. 따라서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이런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야지. 그렇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건 얘기는 안 했는데. 그 다음에 4번 방금 했었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관을 붙일 수 없다. 맞네. 답은 3번이고 5번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 통칙적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총칙 같은 이런 규정이 없단 말이야. 따라서 학설 판례에 있어서의 해석론의 경향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좋은 말. 법이 없으니까 학설 학자들의 견해 민법을 끌고 올까 말까 이런 걸로 해결하는 게 맞겠다. 조문이 없다면 이론과 판례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크게 중요한 지문 아니고. 그래서 답은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2, 3, 4는 꼭 알아놔야 되는 지문이죠. 2번, 3번, 4번은. 38번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또 나왔네.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없다 해야죠. 행정행위에 부관 붙이고 민법에 붙이는 거지. 허가를 신청하면서 제가요 지금 신청하는 건데 요거는 진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 달에 시험이 발표가 있는데 발표가 나서 합격하는 걸 조건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공무원이 맨날 그놈이 합격하는지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런 게 어려우니까 부관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조건을 달 수 없다. X네요. 그래서 2번. 행정청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상응하여 법적 처리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상응하여 법적 처리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사인의 공법행위 이제 허가 신청 이런 게 있잖아요. 허가가 신청이 되어 왔으면 이에 대한 답을 해줘야죠. 일정한 처리 의무가 있는 거죠. 3번.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체 완결이란 말이 수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고만 하면 끝나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대요. 자, 그런 공법행위에는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일단 접수는 하고,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수리라는 의미가 아니야, 접수는. 그래서 접수를 거부하여야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다. 4번. 행정행위에 있어서 일사부재리의 효력으로 선행 거부 처분에 불가정력이 발생하였다면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자, 내가 허가를 신청했어요. 거부 처분이 나온 거야. 그러면 다시 요건을 갖춰서 또 허가 신청하면 되죠. 왜 안 돼요? 그렇죠? 따라서 재신청을 할 수 없다가 틀린 말이야. 5번. 행정 절차법상 나중에 배우죠. 신고의 거부나 무응답은 절차법에 있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말하는 거야. 이게 또 중요하죠. 수리를 요하지 않는 게 있고 요하는 게 있는데 우리 행정 절차법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절차법상 신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그거는 별표야. 그거 기억해야죠. 시험에 많이 나오죠. 우리 행정 절차법상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X. 꼭 알아놔야 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야. 그 거부나 무응답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따라서 사실상의 의미가 없단 말이 법적인 의미가 없는 거니까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및 부작위가 성립될 수 없다. 맞죠? 이게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앞에 1번 지문 꼭 알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조금 어려워요. 그냥 접수는 해야 되더라. 수리하고 다른 말이야. 어떤 거든 접수는 해야 돼. 접수는 해주고 문제가 있습니다. 돌려보내든지 보완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돼. 조금 덜 중요. 세모.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상식적으로 재신청. 당연히 또 신청하고 또 보완해서 또 신청하고 계속 신청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5번은 꼭 알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8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야. 1번, 5번을 꼭 알아놔야 되는 지문이야. 2, 3, 4는 조금 어려운 지문이야. 그래서 5번 지문을 알았다면 3번, 4번을 처음 보더라도 이 문제는 맞춰야 되는 거야.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야. 문제는 그렇게 내줍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5번이 답이다. 옳다. 39번. 4번은 같이 해버릴까요? 자, 허가를 신청해서 거부가 나왔어요.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보완해서 또 신청을 했어요. 또 거부가 나왔어요. 또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1차 거부. 나중에 또 보완해서 또 신청했더니 또 거부. 2차 거부. 3차 거부. 거부는 거부마다 다 처분성 긍정. 근데 계고라든지 독촉 이런 거는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 이렇게 나오면 첫 번째 1차 계고만 1차 독촉만 처분성 긍정. 나머지는 처분성 부정. 그 시험이 많이 나오잖아요. 딴 거는 처음 것만 처분성 긍정. 거부는 마다 다 2차든 3차든 다 거부마다 다 처분성 긍정. 그거까지도 알아놔야 돼. 미리 한 거야. 소송법에서 할 얘기죠. 39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판례에 따르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아까 그거야. 비진이 의사표시. 민법에는
107조에 있는데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아까 적용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준용되지 않는다. 맞네. 2번 적법한 신청이 있었다면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에 대하여 응답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신청이 있었다면 응답은 해줘야 되죠. 이 응답은 뭐 거부하든 허가를 내주든 일단 응답은 해줘야 될 것이다. 3번 영업허가자의 변경신고 수리와 같이 허가자의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하고 비슷한 거야.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와 같이 신고의 수리가 있어야 구체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맞죠? 4번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그렇죠? 수리가 있어야 되는데 수리가 안 됐으니까 법적 효과 발생하지 않고, 이때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면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그 행위는 행정벌의 대상이 되겠죠. 제재를 받게 될 거야. 벌금도 나온다든지. 5번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신고 필정의 교부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 자기완결적 신고는 나는 내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야. 신고만 하면 되는 거야. 신고 필정의 교부는 법적 의미가 없어요. 그는. 또 거부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 해야지. 그렇죠? 그러나 최근에는 건축법상 건축신고나 뭐 개축신고 이런 부분에 몇 가지 판례에서 수리 거부도 미리 분쟁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처분성을 검증해 준 판례가 나온 거지. 일반화시키면 안 돼. 아직은. 그래서 5번은 자기완결적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예외적인 판례가 있다더라. 이렇게 공부를 해야죠. 다음 40번 행정청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옳지 않은 것은 1번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래요. 그러면 그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되면, 도달주의가 다 원칙이야. 우리 행정법에서는 도달되면 신고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수리 필요 없으니까요. 도달만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2번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래요. 신고했대요. 근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이 거부는 아무 의미가 없죠. 따라서 신고의 법적 효력은 발생한다. 적법하게 신고했다 그랬으니까 맞다. 3번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이거 아무 의미가 없죠. 따라서 그 수리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건축법상 신고에 대한 거부는 된다고 해줬더라. 이렇게 기억하세요. 일단은 맞다. 4번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고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면 신고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지가 할 일을 안 했잖아요. 부적법한 신고는 신고를 안 한 거야. 따라서 수리를 하든 안 하든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국회 8급에서 좀 많이 물었는데 9급에서도 이 정도는 이제 다 알아놔야 돼. 40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고네? 수리든 아무 의미 없죠?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야지. 전제가 뭐야? 적법하게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돼. 내 할 도리는 해야 돼. 그러면 효과 나옵니다. 4번이 틀렸네. 5번 의사무능력자가 행한 신고는, 자, 의사무능력자 6살 된 애가 신고를 해봐야 우리 민법에서도 무효듯이 우리도 무효라고 보죠.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맞다. 답은 4번. 마지막 41번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는 행정청이 접수를 거부하는 때에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불필요한 것이다. 접수를 거부하든 수리를 거부하든 나는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2번 체육시설법 20조에 의한 신고는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을지라도 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한다. 자, 체육시설법상 20조에 의한 신고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20조를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20조가
체육시설 뭐 이용료 변경 신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신고만 하면 돼요. 그냥 수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도지사의 수리 행위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 수리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에 있어서 행정청은 수리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적법성의 하자를 이유로 수리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수리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니까 수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수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 수리가 잘못된 수리였어. 그러면 위법한 수리니까 취소할 수 있죠.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맞다. 4번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수리를 요하는 거니까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하고 실정법에서는 등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등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 맞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2번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편이 끝나고 이제 2편으로 들어가면 자, 2편은 뭘 배우는 거라 그랬어요? 행정의 주체가 사인을 상대로 작용을 하는 거, 행정입법을 배우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행정행위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밖의 행정작용을 배워야죠. 이걸 공부하는 데다. 그 밖의 행정작용에는 이제 확약,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중에서는 특히 지도 이런 걸 배우는 데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게 뭔지,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처분성은 긍정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적법한 건지, 마지막에 어떻게 구제받는지, 이게 잘못됐을 때는 이런 걸 배우는 거다. 그래서 이제 행정입법부터 이제 시작해보자 이 말이에요. 1장. 행정입법이란 뭐라 그러면 될까요? 의의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 만드는 거, 행정기관이 법 만드는 게 행정입법이죠 뭐. 근데 법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일반적, 추상적이란 말을 쓰죠.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 또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게 행정입법이야. 자, 종류는 어떤 게 있어요? 크게는 법규, 명령이 있고, 행정입법에는 행정, 규칙이 있죠. 행정입법은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법규, 명령은 어떤 걸 말하죠? 행정입법 중에서 법규성이 있는 거.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는 거. 그래서 법적 성질은 법규, 명령은 법규성이, 법규란 말이 들어가니까 법규성이 있겠죠. 여기는 법규란 말이 안 들어가니까 법규라는 성질이 없어요. 이게 법적 성질이야. 의의는 다시 법규, 명령은 행정기법 중에 법규성이 있는 거, 행정기법 중에 법규성이 없는 거. 종류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법규, 명령에는 위임을 받아서 제정되는 명령이 있고,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한 조문을 만드는 걸 집행명령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위임명령은 뭐야? 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그러니까 위임을 받았으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위임명령. 어떤 법률을 만들어 놨는데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런 걸 좀 세부적으로 조문을 더 구체화하는 게 집행명령. 요거는 명시적인 위임이 있어야죠. 그래야 위임명령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집행명령은 명시적인 위임은 필요 없죠. 요거는 반드시 위임이 있어야 뭐 위임명령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명령은 명시적인 위임은 필요 없다. 요거는 명시적인 위임이 있어야 된다. 명시적인 수권이 있어야 된다. 같은 말이죠. 수권, 위임. 이렇게
법적 성질은 법규성이 있고 요거는 법규성이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법규성이 없다는 성질은 어떤 걸 의미하죠? 대외적인 효력, 외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다. 여기는 법규성이 없으니까 대외적인 구속력이 요거는 있다는 뜻이고 요거는 없다는 뜻이다.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말은 뭐야? 이걸 위반하면 위법이 된다는 얘기야. 국민들한테 법규 명령을 위반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위법이 돼버려요. 근데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이거는 대외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직 위법한 행위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법원이 재판할 때도 요걸 위반해야 위법이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판규범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재판규범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재판할 때 요걸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안 되기 때문에 위법을 판단하는 재판하는 규범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하지만 둘 다 대내적인 공무원들은 따라야 된다. 대내적인 구속력은 당연히 있는 거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규칙을 위반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위법한 행위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 공무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해서 행위를 하면 징계 책임은 질 수 있는 거죠. 대내적으로는 따라야 되는 규범이니까 하나에. 그래서 공무원들은 징계는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쓰죠. 법규 명령을 위반하면 당연히 징계받을 거 이거는. 그렇죠? 이게 성질이야, 성질. 그 다음에 적법요건이죠. 적법요건. 주체는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만들어야 될 것이고 총리령은 총리가, 부령은 각부 장관이 이렇게 만드는 게 주체. 권한 있는 놈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절차는 나중에 행정절차법에 가보면 행정입법 절차는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입법 예고제도만 규정하고 있죠. 법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드는지는 국회법에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절차는 특별하게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고, 그건 뭐 법에 조문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뭐만 알면 되냐면 법 자체의 심사를 거친다는 것만 알면 되죠. 법규 명령은 법 자체의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령은 특히 뭘 더 거쳐야 돼요? 국무회의의 심의까지 거쳐야 돼요. 총리령, 부령은 심의를 안 거쳐도 돼요. 대통령령은. 대통령령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야. 이거는 단순 암기사항이야. 헌법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조문의 암기야. 근데 우리가 헌법 조문을 다 외울 수는 없고 저거는 기억해놔야 된다. 법규 명령 중에 대통령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될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의 심의까지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대통령령만, 부령은 국무회의 심의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죠. 제 책에 표로 다 돼 있죠. 여기는 특별한 절차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어떤 경우는 사전심사 이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잘 안 내니까. 여기까지. 형식은 당연히 법규 명령은 국민을 구속하는 거잖아요. 국민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조문으로 만들고 공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국민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대부분은 조문으로 만들지만 구두로도 가능하다는 게 좀, 그렇죠? 공무원들한테 그냥 던져줘도 됩니다. 말로 해도 돼. 왜? 국민을 구속하는 게 아니니까. 국민한테 굳이 알릴 필요는 없는 거야. 그 다음에는 공포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내용은 법률 유보, 법적 근거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 명령이니까 법에 근거가 있어야죠. 행정규칙은 근거 없어도 된다. 특히 위임 명령은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죠. 집행명령은 명시적인 근거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위임은 요거는 명시적인 건 필요 없다. 이거는 필요 없다. 그냥 만들면 됩니다.
각 짱들은 그 밑에 공무원들한테 기준 만들어주고, 야, 이렇게 하면 좋겠지. 앞으로는 이렇게 따라. 뭐 이런 걸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계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특히 위임 명령은 수권의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위임을 할 때, 이렇게 위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에서 위임을 할 때. 어떻게 위임해야 돼요? 전속적 국회 입법사항은 위임하면 안 돼요. 위임이 금지된다. 전속이니까 국회가 만들어야 될 거다. 따라서 위임하면 안 된다. 단 전적으로 다 국회가 정하라는 건 아니죠. 구체 대강을 정하고 아주 세부적인 건 위임해도 된다. 세부적인 위임은 가능하다. 포괄적 위임은 하지 마라. 위임은 금지된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위임해줘야 된다. 단 예외가 있다. 뭐하고 뭐? 조례하고 어떤 공법인의 정관에 위임할 때는 얘들은 좀 자율성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돼. 조례에 위임할 때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지방의회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주민의 대표야. 그러니까 걔들은 좀 널널하게 뭔가를 더 많이 정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국회가 법률로 조례에 위임할 때는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돼. 두리뭉실하게 조례 네가 정해라 이렇게 해도 덜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법인의 공법인의 정관에 위임할 때도 자, 요거 두 가지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되고 개별적으로 위임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재위임은 분명히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그랬어요.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해야죠. 법대로. 근데 대통령령에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이 다시 부령으로 정한다고 또 위임을 해주면 한 번 위임, 재위임 안 된다 이거는. 그 대신 전면적 재위임이 안 되는 거지 위임을 받아서 요만큼 정하고 조금 더 세부적인 건 네가 정해라 이런 건 가능하다며. 전면적 재위임은 안 되고 대강을 정하고 세부적인 걸 위임하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벌칙조항은 이게 시험이 많이 나오죠. 죄형 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단 말이야. 따라서 이런 벌칙조항은 위임하면 안 되는 게 아니다가 아니라 위임이 가능하다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죄형 법정주의라 하더라도 위임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해요. 그 대신 뭐요? 요건을 구성요건의 기준을 정하고 형벌의 종류는 정해놓고 상한을 밝혀서 위임하는 건 가능하다. 시험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벌칙조항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위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 X 그렇죠? 아니다. 조금 엄격한 요건 하에 가능하다더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전면적 재위임도 가능하다 X. 전속적 국회 입법사항은 전적으로 국회가 다 규율해야 한다. 그것도 X. 전속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정하라는 건 아니다. 대강 정하고 아주 디테일한 거는 위임해도 되더라. 그렇죠? 포괄적 위임 금지.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도 포괄적 위임은 금지된다. X. 조례에 위임할 때는 포괄적 위임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정관에 위임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권을 받아서 조항을 만들 때는 당연히 상위법에 위반되는 그런 내용으로 담으면 안 되겠죠. 헌법에 반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면 안 될 것이고 비례 원칙에 반하면 안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 우리가 원칙이나 법에 위반되는 그런 걸 정하면 안 될 것이다.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 필요 없고 한계는 행정규칙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그런 행정규칙은 만들면 안 될 것이다. 그렇죠? 여기 이제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 구제는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종류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중선위도 행정부, 중선위 규칙도 규칙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요 말이 아니라 법규 명령에 들어가는 중선위 규칙이야.
국회는 행정입법은 아니지만 그것도 법규명령이야. 법률 밑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이런 헌법재판소 규칙 이런 것들은 법규명령 안에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행정규칙은 어떤 게 있느냐? 여기는 종류가 정해져 있죠. 중선의 규칙,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헌법에 다 조문해 있습니다. 근데 행정규칙은 따로 뭐 정해진 게 없어요. 훈령, 예규, 고시 뭐 이상한 말이 붙어 있는 건 다 행정규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형식은 무슨 훈령 몇 호 이러면 이건 행정규칙인 거야. 고시제 몇 호 하면 이건 행정규칙인 거야. 그렇죠? 예규 1, 예규집에 뭐 예규 1호 이런 거 다 행정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법규명령. 감사원 규칙은 헌법 조문에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이라고 봐줍니다. 헌법 조문에는 없다는 게 조금 중요하죠. 감사원은.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는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법규명령에 대한 구제하고 남은 게 이 두 개가 짬뽕이 된 형태. 법규명령인데 분명히 행정규칙 조문이 들어가 있는 거. 분명히 껍데기는 행정규칙인데 법규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거. 이걸 뭘로 볼 것인지 거기 알아야 되는 것이. 자, 일단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지우지 말고 이어서 그 방금 빠뜨린 거 더 하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죠.